박성민 부대변인께서 그 험지에서 특히 이제 계엄 관련돼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 대구 동성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유세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6월 3일은 내란 종결과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식의 연설했는데 반응도 괜찮았나요? 물론 이제 지지라는 게 갈릴 수가 있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전통 보수층의 시각이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세력에게 더 이상 어떤 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계신 보수 지지층 분들이라면 민주당에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먹사니즘이거든요. 그리고 성장과 통합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선대위 인선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그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굉장히 존중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수층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책적으로도 실용적인 중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혹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께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수당에 표를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예. 저는 그 층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대구 동성로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의견 갖고 계신지요? 대선 주자니까 대선 주자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광주를 가도 호남을 가도 저 정도 사람들 모여들 겁니다. 그건 대선 주자라서 특히 이제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중도 확장선 얘기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을 얘기했는데 윤여준 전 장관은 사실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2012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캠프에서 활약을 했고 나중에 또 옮깁니다. 그게 또 안철수 캠프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재명 캠프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18년 전에 이제 민주당 이제 행보를 보였었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인사인 거지 보수 진영 인사는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보수 책사로 불리기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냥 책사인 거죠. 그냥 책사인 거고. 지금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영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권오을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안동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지금 이분들이 보면 다 무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무대에서 내려왔고 사실 사람들과 이제 만난다거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굳이 비하면 이제 떨어진 이삭이라고 좀 비유할 수 있는데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고 해서 그 농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삭을 줍는 것을 농사인 것처럼 하면서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좌파나 진보로 넘어왔다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막 속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했던 말이 굉장히 앞뒤가 다르고 오늘 아침 했던 말, 저녁 했던 말 다르고 이제 이런 조변 섞개가 많습니다. 52시간제 예외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가면 그거 맞네. 이런 몰아서 한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민노총 만나고 오면 다시 또 쏙 뒤집어가지고 다시 또 법을 또 추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르고 그날 모순되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확장이라는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와 닿을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언행에 대한 오히려 혼란과 어리둥절함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예. 가짜 중도 보수 행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실 거다. 그래 봅니다. 근데 저는 TK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에너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이번 대선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란 종식이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근데 TK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인 것도 맞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동안 좀 다른 선택을 해오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당시에 있을 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TK 지역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TK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TK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구를 받는 방식을 택했고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TK 지역이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란 종식과 어떤 대한민국의 회복 그리고 실용적인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면 저는 충분히 보수 유권자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대구에서 과거에 종종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수성갑에서 당선이 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에 누군가를 향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낸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 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이 공개석상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느냐까지.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SNS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 미국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님, 지금 홍 전 시장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렇게 친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 뭡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 대우를 이루는 것을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였죠.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 그제였죠. 그제 김문수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 상당히 단결돼 가지고 많이 쫓아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 이런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반갑지가 않죠. 안에서 의견 차이가 꼭 갈라지고 분열이 있어야지 캠프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고 그러면 그 반사익은 이재명 후보가 가져와서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한동훈 후보라든가 한덕수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다 같이 손을 잡고 도와준다. 그러면 팽팽해진 지지율을 본인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단일 대우를 우려를 해서 저렇게 이제 좀 갈등을 유도하는 저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네. 뭐 반칙과 변칙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런 말 자격이 있는지 싶습니다. 본인이 성남 시절에 있던 시절에 토지 인허가라든가 개발 인허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선출직 공직자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큰 반칙 아닙니까? 그런 반칙의 혐의를 받고 재판받는 분이 저렇게 뭐 반칙과 변칙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뭐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홍준표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30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31년을 네. 하신 분인데 저런 분을 두고 이제 귀엽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조롱에 가깝죠. 이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를 들었다 놨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저런 발언을 유도한 것은 사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언행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단일 대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태도다. 또 이게 중도 확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번 선거다 보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혹시 또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에 대해서 저는 당원분들도 지지자분들도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질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언행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일 대우를 두려워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본인들이 단일 대우가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경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반덕수 연대가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쌍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캠프 구성을 보시게 되면 결국 선대위에 한동훈 후보 측 인사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게 된 이런 상황이고 한덕수 전 후보 역시도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 끝나고 나서 지금 미국행을 택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과 분열은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고 인위적인 단일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경선 후유증으로 이렇게 생겨난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제가 좀 반론 좀 드리면 지금 반론하시죠. 국민의힘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수 이제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의지가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 그러면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굉장히 기존과 김문수 후보가 기존에 얻었던 지지율과 굉장히 다른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하루 만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압도적인 지지율 나왔고 예. 이제 21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 10%포인트 차이의 지지율이라 그러면 굉장히 할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은요. 지금 오늘 하루 됐습니다. 어제 하루 됐고 어제 1차로 처음에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계속 확장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질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경선하기 전부터 후보로 확정된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선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경선 내내 하나만한 질문을 하고 공장용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90%라는 무슨 공산당에서 하는 전당대회 같은 그런 높은 지지율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할 수 있느냐? 네. 오히려 저는 1급 체제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본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 판단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선대위 구성은 저희가 차근차근 해서 네. 완성돼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오늘 오전에 그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주요 발언은 그랬습니다. 홍 전 시장이 빨리 귀국해서 이재명 후보와 협력하시라. 지지자들이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지 또 실제로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소식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중도층의 확장이나 보수 유권자층에 소구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린 셈이기는 하죠. 네. 그리고 뭐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본인들이 아끼고 지지했던 정치인이 어떤 차기 정부에서 뭐라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렇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모임까지 결성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 복합적으로 교차를 하겠지만 저는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 경선이 이제 지나고 나서 사실 후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악감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통상적으로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본인의 지지세를 이렇게 같이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네. 저렇게 따로 떨어져서 민주당에게 지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더 이상 걸 수 있는 기대도 없고 국민의힘의 선거를 돕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움직임들이 매우 뼈아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홍 전 시장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으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왜 영등포로 갔나요? 저희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분들이 과연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어떤 뜻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뜻을 모은 건지 아니면 홍준표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만
일부만에서 저렇게 앞에 무대에 나간 건지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저기서 행사 진행하시는 분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나서 나중에 보수 여전사로 삭발까지 해가지고 투쟁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장도 출마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분이죠. 근데 나중에 부산에서 공천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다시 민주당에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게 갈짓자 행보를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보를 보였던 분이 저 행사에 진행을 하고 사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 뒤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현주 후보와 같은 정체성이 뭔지 알 수 없는 갈짓자 행보를 보이시는 분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선거가 치러지면 각 진영에서 뭐 단체라든가 어떤 협동 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지선을 다 하는데 이때 지지선은 좀 더 합종 연행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일관성도 없고 선거란 것은 원래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표를 끌어와야 되니까 평소에 뭐 친분이 있다 또는 지금 필요하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무조건 찾아오면 이제 고마운 거죠. 그런 식의 상황이 대선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에 하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